네,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필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키워드 공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드론은 무인 정찰기, 무인 비행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이 무인 항공기가 이 군사용으로 이제 많이 쓰였었지만은, 이제는 군사용을 넘어서 이제 상업용으로 이제 지금 앞으로 좀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궁무진한 또 활용 방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드론이 어떤 그 부분에 좀 쓰일 수 있는 것인지 또 국내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드론 하면 이제 우리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드론 하면 전투기, 전쟁 이런 키워드를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상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드론으로 택배를 받아보는 시대까지 이제 도래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이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었던 어떻게 보면 꿈에서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좀 일들이 드론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택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이 드론이 지금 활용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얼마 전에 이 구글 연구소, 이 구글 X가 개발한 이 드론이 호주에서 이제 시험 비행을 이제 마쳤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과연 이제 드론이 어떤 모양인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무인 정찰기라고, 무인 항공기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인데요. 지금 날개 길이가 1.5m, 무게는 한 8.5kg으로 배송 가능 무게는 한 10kg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성공했고 아무래도 이제 시험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만간에 이제 상업화가 되겠다,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프라임 에어라는 이 드론을 이용한 이 택배 지금 배송 서비스를 내년 초에 이제 상용화한다라는 이러한 지금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고객의 집까지 배달해주는 이 서비스를 갖다가 지금 실시하게 되는데 약 2kg 이하의 소형 제품을 시속 80km 속도로 배달하는 서비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인 항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택배라고 하는 부분들, 택배의 생명력 중에 하나가 또 신속 정확한 부분들인데 또 이 드론만큼 또 빠르게 또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은 분야에서 좀 다양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드론의 활용 분야를 좀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에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군사용으로 이제 주로 많이 쓰였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드론 시장의 90%가 지금 이 군사용으로 지금 현재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다양한 분야로 지금 확산 중에 있는데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농약을 갖다가 또 살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중국에서는 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 스모그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인명 구조라든지 또는 의료용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구호품을 갖다가 오지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이 직접 갈 수 없는 곳을 좀 드론을 갖다 활용하는 분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미래에는 이 마이크로 미니라고 해가지고 1인 1 드론 시대가 지금 열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손바닥에 조그마한 어떤 이 드론이 이제 자기 어떤 휴대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1인용 이 드론 부분들이 공중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상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외에도 굉장히 좀 많은 분야에서 좀 다양하게 활용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의 이 정유회사 이 브리티시 이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지역의 이 석유 탐사라든지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등과 같은 어떤 파손된 부분을 갖다가 또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계획들과 실제 지금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졌었고요. 도미나 피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자를 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받아 먹을 수 있는 이런 광고가 지금 등장했다고 합니다. 광고에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곧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 드론의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앞으로 10년 뒤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의 시장 규모가 지금 약 한 1,00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약 100조 원 정도까지 지금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0조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작년에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TV 판매 대수와 지금 맞먹는 이러한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을 갖다가 좀 굉장히 어떤 먹거리로 생각을 하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으로도 봤듯이 이 드론이 택배를 배송해주는 것만 봐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드론의 활용도가 분명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상업화가 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뭐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사생활 침해 문제도 나오던데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예, 뭐 현재 그 상업용 드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뭐 승인이 떨어지면은 이것이 뭐 시험을 한다라든지 이제 그 쓰이게 되는 부분들인데 바로 이 연방항공국 FAA의 그 승인 이 부분들이 이제 관건인 그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내년도 9월 달까지는 지금 이 지금 그 항공국에서 지금 그 어떤 그 규제의 어떤 그 부분들 어떤 것도 어떻게 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다가 지금 마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전성입니다. 만약에 이 소형 무인 항공기가 지금 만약에 그 여객기와 그 근접을 해가지고 이게 뭐 엔진으로 빨려 들어간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고가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뭐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그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아찔한 그 상황도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무인기가 작으면 뭐 상관없겠지만은 뭐 군사용 같은 경우는 꽤 큽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추락을 했다. 이것이 뭐 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만약에 추락했을 경우에 또 그 인명 피해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좀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상생활을 쫓아다니는 감시용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위에서 딱 봤을 때 이것이 만약에 뭐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뭐 창문을 열면은 뭐 무인 항공기가 뭐 우리 그 사생활 갖다가 뭐 지켜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이 드론을 이용해서 마약을 갖다가 운반한다라고 하는 이런 또 불법적인 측면들까지도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이 그 상업화라고 하는 부분들, 상용화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또 업계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좀 로비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이 그 과정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상용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역시 편리성과 안정성 사이를 두고 또 법적인 분쟁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드론의 이 상업화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 드론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아직은 뭐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본격화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이 무인 그 항공기와 관련해가지고 예전부터 계속으로 개발해 왔고 또 연구하면서 지금 향후에도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뭐 시장을 어떤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4년도부터 이 무인기에 좀 적극적인 좀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틸트로터 부분에 좀 주력을 해서 작년 10월 달에 이 틸트로터 그 시험 비행에 좀 성공했고 2020년도에는 뭐 세계 최초로 좀 상용화를 좀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뭐 우리가 이제 그 이 뭐 비행과 관련된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국내 최초로 이 정찰용 무인기 이 송글매를 한국 항공우주가 좀 개발했었었고 뭐 전투용 무인기라든지 연료 전지 무인기 그리고 스마트 무인기 시스템을 현재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퍼스텍이라든지 휴니드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이제 흔히 방위 산업 관련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 지금 퍼스텍 그리고 휴니드 같은 이러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인기 사업을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무인기 시장의 어떤 성장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국내 드론 관련주들 뭐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 퍼스텍, 휴니드 뭐 이런 종목들은 한번 뭐 관련주로서 관심 종목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상업화가 가까워지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필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